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체포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얼마 안 가서 공수처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까지도 또 청구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아마 구속까지 되는 그런 또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 참으로 정말 비극입니다. 그 경위가 어떻게 됐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은 뭐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걸 다 떠나 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체포가 되는 일 자체가 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인데 정말 저는 민주당과 그 찌째명 일파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드디어 속이 시원하냐? 이렇게 진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라는 소식 이후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죠.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헌정 질서 회복과 민생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찌째명은 뭐 맨날 입만 열면은 민생이다 민생이다 이딴 소리 짓거려 왔는데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다 개구라였나 보네요. 그렇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나서 난 뒤부터야 뭐 헌정 질서가 회복되고 민생에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뭐 지금까지는 민생에 집중을 안 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실상 헌정 질서를 파괴시키고 있는 주범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이재명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냥 이재명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몇 년생인지도 모르겠고 뭐 출생지가 어딘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의 뭐 직업도 뭐 여러 개라고 뭐 하는 양반이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적어도 정치를 시작했던 그 시점 이후로 이 모든 인생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를 완전히 그냥 부정하는 것 자체였습니다. 이재명이가 사라지는 것가 헌정 질서 회복의 첫 단추가 될 것이고 민생 회복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재명이가 애당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배경 중에 한 가지로 지목했던 거를 이재명이가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행정부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 거기에다가 최재 감사원장까지도 탄핵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직무정지를 시키는 거. 검찰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검이 사실상 마비가 됐고요. 방통위 마비가 됐고요. 감사원 마비가 됐고요. 그리고 숱한 장관들 또한 마찬가지로 마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해 가지고 국가가 지금 혼란스러워졌다.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미 그 전부터 계엄 선포 전과 똑같은 상태였다. 그래서 우리가 내란 수개범을 오히려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재명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또 근간이 됐던 것이 예산안을 갖다가 말도 안 되게 삭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검찰 같은 경우도 특활비와 관련되는 예산을 빵원으로 거의 만들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실 또한 마찬가지로 특활비를 빵원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80억 가까이 됐던 거를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안을 깎았던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재명이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추경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나 본보기 자기가 이제 내가 힘이 있어 내가 국회 장악하고 있어 이거 보여주겠다라고 국가 전체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탄핵을 시키고 그리고 예산안을 삭감하는 이런 식의 만행을 저질렀던 인간이 이제 와서는 어느 정도의 자기 목표가 달성이 됐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켰고 심지어 체포까지도 시키고 난 뒤니까 그때부터 이제 스멀스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추경하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지지하고 찌재명을 지지하는 인간들은 정말 이거를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일단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과정 자체가 상당히 불법 사항이 많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언론들은 이제 이런 식의 불법성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잘못됐다라고 또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반박이 왜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좀 반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게 그게 있었죠. 공수처법 31조에 따르게 되면은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1심 재판은 어디서 맡아야 된다? 서울중앙지법의 관할로 한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하는 얘기는 뭐다? 아니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공수처법 31조에 따르면 어디 관할로 한다? 서울중앙지법의 관할로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지 않냐? 그런데 서울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원천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언론들은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자료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은요. 일단 이렇게 얘기하죠. 조문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사건은 공수처 검사가 수사권만 가지고 있고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31조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혐의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언론의 반박을 좀 정리해드리면 이거겠죠. 공수처 같은 경우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31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언론의 반박이에요. 근데 여기서 납득이 안 되는 게 두 가지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 가지고 수사권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왜? 뭐 나중에 제가 뭐 이미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지금 담당이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담당입니다. 이거는 명확합니다.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명명백백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서부지법에서 영장 담당하는 판사 이순영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사실상 우리가 보기에 불법적으로 영장을 발부시켜 줘가지고 공수처가 지금 수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뿐인 것이지 그 영장 발부 이순영의 영장을 제외하고 난다면 법적으로 도대체 공수처가 뭐는 근거를 가지고 내란죄를 수사한다라는지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수사권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방금 언론들도 뭐라고 했습니까? 기소할 수가 없다. 수사권은 가지고 있는데 기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이 돼야 되는 케이스가 몇 조가 있냐? 공수처법 26조입니다. 26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 보여주시면은요. 수사 대상자와 기소 대상자가 불일치한 관계로 딱 지금 이제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죠? 공수처 검사는 기소 권한이 없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바로 이게 지금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대통령에 대한 그 지금 수사를 종결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된다라고 공수처법 26조 1항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방금 언론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소권이 없다라고 하는 건 명백해요. 대통령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26조 1항에 따라 가지고 이 사건 일체를 지금 누구한테 보내야 되겠습니까? 서울중앙지법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으로 보내고 있냐? 안 보내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래서 요구하고 있는 게 두 가지인 겁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서울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이 이게 잘못됐다. 중앙지법 관할로 해야 된다라는 공수처법 31조에 따르면 그리고 또 두 번째,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할 것이 아니라 빨리 어디로 지금 이첩을 시켜야 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지금 이거 옮겨야 된다. 뭐에 따라서 공수처법 26조 1하에 따라 가지고 정확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자료 한 가지 좀 보여주시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거는 일단 경찰과 검찰, 문재인 정부 이전에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건 두 개밖에 없었죠, 그렇죠? 이때 같은 경우는 공수처가 없었고요. 수사권이 됐거나 기소권이 됐거나 어떻습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플했던 게 문재인 정부 이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이 자식 들어오고 난 뒤에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다음 거 보여주시면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경찰, 검찰, 공수처 이렇게 늘었는데 경찰 같은 경우는 수사권에 어때요? 제한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가 됐거나 뭐 직권남용이 됐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자, 검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시면은요. 경찰 및 공수처 범죄를 수사한다라고 돼 있어요. 빨간색 첫 번째 줄에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통령이 들어갑니까? 대통령 들어가지 않죠. 경찰도 아니고 공무원도 공수처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 있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및 경찰 공수처 공무원의 범죄. 여기 이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인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내란죄가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직권남용죄. 요거는 검찰이 수사할 수가 있거든요. 직권남용죄를 가지고 어거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까지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입장이었습니다. 검찰도 그러니까 코미디였던 거예요. 공수처는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래서 검찰이 뭐라고 주장했냐? 그 주장 한 가지 띄워주시면은요. 직권남용죄 혐의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직접 관련성, 여기 지금 세미콜론이 돼 있죠. 직접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개시권이 인정된다. 이게 검찰의 주장 첫 번째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개소리인 게요. 첫 번째, 직권남용죄랑 내란죄라고 하는 것이 직접 관련성이 있다라고 검찰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는 누구 생각입니까? 직접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면은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건 수사를 못 한다는 뜻이라면은 직접과 관련을 나누는 기준은 또 뭡니까? 애당초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해서는 안 되겠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자료에서도 분명하게 검찰의 수사 범위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 공수처의 범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직접 관련성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말로 무시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 검찰의 주장이었고요. 두 번째 이제 주장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 다음 것도 좀 보여주시면 경찰 공무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검찰의 수사 개시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사실상 이미 느끼시겠지만 첫 번째 주장이나 두 번째 주장이나 같은 거예요. 첫 번째 주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이 중요범죄와 직접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경찰 공무원의 범죄만 이제 수사할 수 있는데 그거와 또 직접 연관성이 있는 거는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검찰이 주장해가지고 법원에 일단 뭐 하고자 했던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고자 했던 겁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는데 경찰만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검찰과 공수처가 꼼수를 부려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이죠. 두 가지 다 얼토당토 않은 얘기인데 놀랍게도 서울중앙지법의 남청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이제 이 영장을 갖다가 발부하면서 사실상 검찰이 주장했던 두 번째 주장을 받아들여 줬던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검찰은 일단 내란죄에 대해 가지고 수사할 수 있도록 됐던 거예요. 누구로 인해 가지고 김용현 전 장관의 케이스로 남청규 부장판사의 결정으로 따라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다시 한번 또 무시해가지고 검찰과 공수처가 짬짬이 해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또 누구한테 넘겨준 겁니까? 공수처한테 지들 멋대로 넘겨준 거예요. 사실상 이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불법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직접 관련성 요 지금 애매모호한 다섯 글자 검찰이 직접 관련성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말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직원도 아니고 그리고 또 고위공직자에 해당되지도 않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인정해 줬더니 직접 관련성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만큼은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줘 가지고 사실상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수사 그리고 또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의 위법성이 인정이 돼서 모든 증거가 무효가 되고 이게 아예 그냥 정리가 되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법원만이라도 법과 원칙에 맞는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